안녕하세요. 일정 짜주는 여행 일자여행입니다.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날짜를 맞춰서 3박 4일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10년 만에 다시 이용했는데요. 항공권과 호텔, 입장료와 7끼 식사까지 다 포함해서 19만 9천 원에 직접 다녀와 봤더니 패키지 특유의 컨디션도 있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기대 이하의 부분도 솔직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녀온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를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제주도 패키지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패키지 여행은 아시다시피 젊은 20, 30대 분들보다는 50대부터 70대까지 중노년층이 정말 많이 이용하신답니다. 이번 패키지 여행 동행한 분들 중에 20, 30대에서는 저 한 명뿐이라 설렘보다는 살짝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었는데요. 모든 제주도 패키지 여행의 첫날은 제주도 도착 일정이 전부여서 저녁 비행기로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님과 합류해 팀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기사님께서 3일 동안 묵는 호텔에 내려주시는데 저희는 7시 반쯤 도착해서 체크인만 빠르게 마치고 호텔 주변에서 저녁 식사부터 해결했는데요. 고기도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든든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았습니다. 패키지 여행 초보자분들을 위한 일자 여행의 꿀팁으로는 패키지 여행은 아침 7시 반이나 8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날은 호텔에 도착 후 저녁을 먹고 쉬거나 바로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배정된 호텔인 더원호텔은 제주 시내 중심권에 위치한 호텔로 공항에서도 가깝고 인근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아 인당 5만 원을 더 내고 4성급 호텔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기본 배정해주는 호텔들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용 후기를 보니 너무 시끄럽고 사람이 북적거린다는 말이 많아서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분들이 적었는지 비교적 한산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객실은 트윈룸이었는데 침대는 폭이 나쁘지 않았고 매트리스도 너무 딱딱하거나 푹 꺼지지 않아서 3박 동안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한 것 중 제일 만족스러웠던 게 방음이 잘 돼서 옆방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고 캐리어 2개를 열어놓아도 자리가 넉넉해서 방 사이즈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욕실 컨디션은 깨끗하지만 아주 신축 같은 느낌은 아닌 정도였고 수압과 온수는 문제없이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조식이 매일 달라진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국물 요리도 양식 요리도 매번 달라져서 준비되어 있어 3박을 하는 동안 전혀 질리지 않았습니다. 패키지 호텔 조식이 반복되고 단조로운 경우가 많은데 더원 호텔 조식은 매일 구성이 달라져 오히려 미니 뷔페처럼 즐길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호텔 주변이 시내권이라 편의점, 올리브영, 카페, 술집, 음식점 모두 도보로 해결할 수 있었고 제주 그랜드 하얏트까지 걸어서 15분 정도라 방문해서 저녁을 즐기기에도 좋았습니다. 중국인이 많지도 않았고 단체 특유의 소란스러움도 거의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패키지 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가장 바쁜 날이었고 모든 날 중 제일 만족스러웠던 날이었는데요. 아침 7시 반에 패키지 단체 버스에 타고 패키지 특성상 이동하는 길에는 가이드분께서 제주 이야기와 패키지 관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다음날 아침까지 버스 탈 때마다 거의 계속 쭉 이어져서 솔직히 저는 조금 힘들기는 했어서 패키지를 이용하신다면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코스는 아침 8시 반쯤 상요원 수목원에 도착했는데요. 상요원 수목원은 입구부터 확 트인 풍경과 단풍이 물든 산책길이 펼쳐져서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상요원은 봄, 여름이 워낙 예쁘기로 유명하지만 가을의 풍경도 멋있었고 부부 소나무뿐만 아니라 물든 나무와 잔잔하게 흐르는 물길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길이 비교적 평탄해서 누구나 천천히 걸으며 힐링하기 좋은 곳이었고 사진 포인트가 무궁무진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의 특성상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쇼핑 장소인 제주농원인데요. 감귤과 관련된 곳인 줄 알았는데 상황버섯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어서 뭐지 싶었긴 했습니다. 패키지에서는 도지원 판매 장소 2곳과 여행사 연계 쇼핑 장소 1곳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엔 이런 판매 장소가 강매 분위기로 유명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부담은 크게 못 느꼈고 그때 한 달분에 10만 원이고 6개월 이상분을 구매하면 한 곳에서 60만 원은 훅 나갈 수 있어서 진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이 여행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식당 중 하나였던 전원일기에서 진행했는데요. 돈베고기와 고등어 조림, 쌈밥이 함께 나오는 구성인데 돈베고기가 잡내 없이 촉촉하게 나왔고 고등어 조림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손이 계속 갔습니다. 반찬 구성도 깔끔했고 단체 손님이 많은데 회전율이 빨라 음식이 금방 나오는 점도 여행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관광 일정으로 넘어갔는데 오후 첫 번째 일정으로는 삼방산 유람선을 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동안 탄 제주도 유람선 중에 제일 잔잔했고 풍경도 멋스러웠습니다. 용머리 해안과 해식 절벽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았고 바람이 조금 강할 수 있으니 겉옷 하나 챙겨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람선 이후에는 요즘 웨딩 스냅도 찍으러 많이 오는 장소이자 동화 속 분위기의 사진 명소로 유명한 사냥큰 엉고제 들렸는데요. 숲속 난쟁이들과 요정들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로 몽환적이게 잘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사려니 숲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고 중간중간 포토존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제주스러운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자연인 조격 체험은 둘째 날 코스 중 솔직히 제일 별로였는데요. 조격이라 너무 기대했는데 거의 파스와 조격용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느낌이었으며 20분 체험 중 실제로 조격을 체험한 건 10분도 안 되더라고요. 조격 후 바르는 풋크림이 페퍼민트여서 오히려 조격을 하고 발이 더 너무 차갑더라고요. 10분 정도 즐기기 위해 1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을 쓴 것도 아쉬웠고 여행으로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도 적었고 저희와 같이 탄 여행객분들이 큰 손이었는데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상품을 사지 않을 정도였어서 조격 체험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저녁은 용담바담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세팅은 4명 구성으로 꾸려져 있고 이날 메뉴는 제주 갈치조림 정식이었는데 통갈치나 엄청 두툼한 갈치는 아니었지만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갈치 본연의 단맛이 잘 살아있어 괜찮았습니다. 반찬 구성도 깔끔했고 솥밥도 따끈하게 제공돼 여행 중 피곤한 저녁에 잘 맞는 메뉴였답니다. 특히 갈치조림은 제주에서 가격이 높은 음식인데 패키지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메리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은 12,000보 정도 걸었던 걸로 보아 체력적으로 조금 바빴지만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코스가 균형 있게 구성된 알찬 일정이었습니다. 둘째 날의 코스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서 셋째 날도 기대가 컸는지 둘째 날에 비해서는 신선한 관광 명소가 적어 조금 아쉬웠는데요. 첫 일정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오메기 떡을 받고 시작했는데 오메기 떡도 제휴업체더라고요. 그래도 꽤 맛은 있고 가격대도 나름 합리적이어서 엄마께서는 한 박스 주문했습니다. 쇼핑센터 둘째 장소이자 여행사에서 수익을 공유하는 탐라원이라는 쇼핑센터에 들렸는데요. 여기서는 제주 특산물과 동백오일, 화장품, 말가방 등을 파는데 동백오일 화장품은 엄마께서도 예전에 써보고 만족하셨어서 온 김에 또 구매하셨고 말가방이 진짜 엄청 가볍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산리밀린 코스인 사려니 숲길을 갔는데요. 제가 자유여행으로 갔던 사려니 숲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데크길로 형성된 길이라 평탄한 구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었지만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간이 없고 너무 빠르게 걸어가는 느낌이라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끼기도 적었고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적어서 기대했던 거에 비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후 이동한 곳은 탐라승마장이었는데요. 말이 잘 관리되어 있고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앞에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었지만 승마 체험을 한번 해보니 빙글빙글 도는 말한테 너무 미안해져서 더 이상은 승마 체험은 이제 안 할 것 같고 사진을 3만 원 이상으로 파시더라고요. 여기서 꿀팁으로 가족 단위로 온 분들 중 기념사진 하나는 소장하고 싶다면 가족 단위에는 함께 촬영을 진행해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키지에서 고민도 많았고 꽤 재미있던 것은 선택 관광인 스카이워터쇼였습니다. 가이드님께서 선택 관광이지만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거의 패키지 인원 전부가 관람했습니다. 볼거리 자체는 충분했고 처음 본다면 돈이 아쉽지는 않을 정도였지만 선택 관광은 명목상 선택일 뿐 사실상 패키지를 마음 편히 즐기려면 도에서 지원하는 특산물은 구매하지 않아도 선택 관광은 선택하는 게 맞다는 느낌은 강했습니다. 점심은 모구리 식당으로 가서 무한리필 흑돼지 주물럭을 먹었는데 양이 넉넉하고 고기가 질기지 않고 고사리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는 요청하면 추가로 주시고 고사리는 셀프로 계속 가져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든든하게 한 끼를 먹어주니 확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일출랜드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코스였는데요. 너무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 미천골이 워낙 유명해서 기대했는데 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웅장함도 적었고 광명동굴 클래스를 생각한다면 너무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40분 만에 훅 둘러보고 나올 수 있을 정도였어서 여름 시즌에는 시원해서 많이 가실 수 있을지라도 가을 시즌에는 카멜리아 힐이나 1시간이면 가볍게 갈 수 있는 낮은 오름 같은 곳을 넣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읍 민속마을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오래된 전통마을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패키지 여행에서 흔히 들르는 관광과 쇼핑의 복합 코스인데요. 전통 초가집과 돌담길이 남아 있었고 단체 관광은 한 가구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구경 20%, 판매 80% 느낌이 맞다고 할 정도였지만 재치가 너무 좋으셔서 시간이 잘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저는 너무 좋았던 카페 타임이었는데요. 카페 글렌코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었고 디저트는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직접 다 만든다고 하니 하나 정도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패키지 일정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카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건 꽤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카페 이후에는 무지개 해안도로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차로 이동하면서 바로 옆바다를 끼고 달릴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로 유명한데 일자 여행의 꿀팁으로는 무지개 해안도로를 눈앞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창가에서 봐야 좀 더 바다와 무지개 해안도로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에서 잠깐 내려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따로 없었고 무지개 해안도로를 지나 저녁은 예소담이라는 제주 전복보말 전문 식당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전복 보말미역국은 국물 맛이 깊고 담백해서 여행 중간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속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느낌이었고 회국수가 생각보다 맛있고 쫄깃한 식감도 좋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 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 일정이 모두 끝났고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자유시간을 가졌는데요. 엄마와 찜질방을 가고 싶어서 그랜드 하얏트를 갔는데 연말 분위기로 너무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남편과 왔던 추억도 새록새록 나서 좋았고 제주 시내에서 지내는 분들은 그랜드 하얏트 38층에 있는 389차나 제가 좋아하는 중식당인 차이나하우스에서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랜드 하얏트 찜질 스파를 이용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싹 풀으면 정말 만족도 높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은 메뉴가 매일 조금씩 달라져서 질리지 않았던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일정에 따라 공항으로 이동해 기가 준비를 했는데 1시간 전쯤에 내려주셨는데 아침 비행기도 사람이 꽤 많이 몰리고 저는 솔직히 살짝 빠듯하더라고요. 오메기 떡을 수령하고 위탁 수화물까지 붙이는 분들이라면 제주 면세점 쇼핑을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전에는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여행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는 쇼핑센터 방문은 패키지 여행의 특성이라 어쩔 수 없지만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아깝고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 관광이 사실상 필수처럼 운영되는 분위기가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도를 많이 안 가봤던 분들께는 이 코스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 관광객만 오는 노후된 명소 말고 카멜리아힐이라든지 오름 같은 정말 누구에게나 유명한 관광 명소를 하루에 한 군데씩만 넣어줘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느낀 장점은 혹하는 마음에 과소비를 하지만 않는다면 역시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3박 4일에 19만 9천 원에 올 수 있다는 점과 불포함 가이드비와 선택 관광비까지 더하면 실제로 가는 비용은 인당 26만 5천 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호텔 업그레이드도 하고 삼라원에서 5일도 사고 제주도 고사리도 사면서 사야지 했던 것만 사도 총 36만 원 5천 원의 비용만 들어서 정말 가성비 있게 잘 즐기고 온 여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건 패키지 여행은 단점도 있지만 5, 60대 부부와 중년층 분들께는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동행하지 못하는 여행이라면 엄마 아빠께서 편하게 이동하고 눈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여행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제주 패키지 여행을 계획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패키지 여행 후기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자 여행은 다음에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여행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되세요. 안녕!